예, 안녕하세요. 김커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성장 가능성 평가를 물어보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을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소개서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 입장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선발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을 고려를 해보면 계속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그리고 미래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될 리더가 될 사람을 뽑고 싶겠죠. 이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성장 가능하냐 한번 당신을 성장 가능한 인재인지 한번 보여줘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문항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항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그리고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써보세요 이 소리입니다. 자, 강점 약점도 아니고 약점을 써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큰. 자, 문항에 충실해라 아시죠? 자, 요건 뭐죠? 그죠? 어떤 극복해봤니?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이렇게 계단식으로 뭐 많은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어 실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약점 여기서 요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넘어갔냐 그죠? 근데 이걸 연대계 순으로 다 쓰지 말고 한번 딱 정해서 논리적으로 써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항에서 나의 약점 한 개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하고 이 약점이 어떻게 극복됐는지 그 스토리를 이 문항에 논리 정연하게 쓰시는 겁니다. 왜? 이걸 읽어본 사람은 이 사람 이 약점이 있었는데 얘가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라고 알고 싶은 거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읽어본 다음에 뭘 느껴야죠? 그렇죠. 앞으로도 여기요 똑같죠. 앞으로 이 사람은 회사 입사 후에도 계속 이 계단을 오르듯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 이렇게 약점 한 개를 제시하시고 이 약점을 어떻게 내 스스로 극복해 갔는지를 서술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관리를 너무 늦어서 개념이 약해서 내가 많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를 뭐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뭐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 관리 약한 걸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등등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만의 어떤 약점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한 나만의 극복 어떤 에피소드를 논리정연하게 써보시는 겁니다. 자, 또 성장 가능성 평가 문항 하나 더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는 뭐예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 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아까 여기랑 조금 느낌은 다르죠. 즉 어떤 성장에 대한 플랜이 있나요? 이 소리입니다. 이 플랜이란 말은 저 돈 많이 벌 거예요. 저 사장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뭐 입사 후 3년, 입사 후 5년, 뭐 입사 후 10년 등등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뭐 3년, 5년, 10년인지 모르겠으나 자기소개서 표현 안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성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커리어 목표는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이 정량적 이 플랜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플랜, 해당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입사 후 1년 이내에 뭐 하고 싶은지, 입사 후 3년 이내에 뭐 하고 싶은지, 5년 이내에 뭐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 또한 분량,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서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핵심을 딱딱딱 전달하게끔 쓰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실 건 이 문항은 뭐다? 그죠? 이 사람 성장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네. 고민을 많이 해봤구나. 요거를 전달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는 이런 어떤 들어갈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중심 두지 마시고요. 큰 틀,
이 문항이 가지고 있는 계획성이 있고 고민을 해본 지원자구나.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입사 후에 우리 회사에서 성장하겠구나 충분히 요걸 느끼는 겁니다. 자, 명심하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보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기소개서 세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학습이나 경험은 뭐예요?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건 이 세 번째 질문은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와서 훅 들어오는 질문인 거죠. 성장 가능성 하냐? 이걸 평가하는 질문인데요. 자, 요 해당 직무 역량 키우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경험은 뭐예요? 라는 건 요 플랜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플랜, 지금 두 번째 설명했던 자기소개서 문항보다 조금 더 구체성이 강화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직무,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 총무, 행정, 재무 많죠. 여러 가지 직무를 키우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나의 어떤 전공, 자격, 어떤 인턴, 재직자라 그러면 경력, 경험 등등을 쭉 있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어떤 그냥 든 게 아니겠죠. 가장 베스트, 요 중에 줄줄 푸는 게 아니고요. 가장 베스트적인 건 느낌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공과 어떤 인턴과 경력이 다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회계 쪽을 전공했고 회사 첫 직장도 회계였고 인턴도 회계였고 경력도 회계여서 나는 회계예요. 지금도 지원할 것도 회계예요라고 통일성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양하니까. 그러함에도 현재 지원하는 직무, 지금 여러분이 지원할 자기소개서를 쓴 이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가장 구체적으로 집중했던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의 어떤 인생 글감들을 쭉 찾아보시면서 선택하시고요. 그걸 딱 선택이 됐으면 집중적으로 했던 경험을 서술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적인 얘기지만 잊지 마실 거, 내가 쓴 자기소개서 문단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어떤 자격, 전공을 나열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하고요. 이걸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 와서 앞으로도 입사 후에도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가 느껴지는 글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종이 한 장씩 다르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즉 우리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말 입사하고 싶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딱 입사했어. 정말 큰 고비를 넘은 거지. 딱 입사하자마자 회사 들어왔더니 그냥 너무 이렇게 나태해질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왔고, 그러하니 이런 지속적 성장이 아예 이 지원자의 어떤 습관이 된 거죠. 그게 느껴지게끔 되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조금만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이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사람이구나가 느껴지게끔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이런 문항 계통에선 잘 쓴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